안녕하세요. 업무 포털을 어, 이용한 보건 업무 익히기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어서 계속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21쪽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는 21쪽인 것 같고,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인천시 교육청 안남중학교에 신규 발령을 받아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타시도 교류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으로 초등학교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양시에 있는 삼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 박은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임용이 되었는데 이제 3월 출근을 했을 때 종이로 된 공문서를 교무실 직원이 보건실로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보건실에서 공문서를 종이로 받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또 떨리던지 이제 그때는 이런 사전 연수도 없었고요. 단체 톡방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문이 되게 단순한 내용이었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모르겠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에는 이제 문서를 만들고 출력을 하면 이제 업무 포털이 없었기 때문에 결제를 받을 때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서명을 받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부장님이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1,400명 있는 학교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뛰어가서 체육부장님한테 서명을 받고 또 교감 선생님한테 갔는데 자리에 안 계시면 또 다음 쉬는 시간에 가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받으러 갔는데 줄이 다 여러 선생님들이 줄을 서 있고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공문서 결제를 하나 받는 것이 너무나 크게 부담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입된 업무 포털은 저에게는 이제 결제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큰 업무 경감이었고 굉장히 천국 같았어요. 정말 반가워하면서 좋아했는데 2011년도경에 도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4세대 그렇게 나이스가 작년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게 전자문서가 좀 편리하다가 보니 문서들이 점점 더 계속 늘어나서 좀 공문이 많아지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PPT를 좀 전체 화면으로 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처음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업무 포털이 지금은 많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서 좀 한 달만 지나도 조금의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년 이상 근무를 해보신 선생님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1년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연수를 들을 때 좀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두르실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알아가셔도 되고요. 이제 1년까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요, 다 하실 수 있게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적용력 보건교사 직무 수행 분란도 연구한 자료에서 이 초임 보건 선생님들은 병원 임상 경력이 한 4.6년 정도 평균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병원하고 학교가 환경적으로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주요 요인으로 공문을 작성하는 것과 행정 시스템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제 경기도에서 신규 중학교,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이제 가장 업무 곤란도를 느끼는 그 부분야가 1위가 업무 포털 등 행정 업무가 나왔어요. 자, 처음 근무하시는 보건 선생님이 3월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게 해석이 되실까요? 선생님께서 기한 올리신 폼에서 반려했으니 수정 후 재상신해주세요. 그러면 기한, 폼에서 반려, 상신 이런 용어들이 낯설으실 것 같아요. 또 추경 예산안 교감 선생님 정결로 주무관님 공람으로 기한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기서도 추경, 전결, 공람, 기한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의 안에 용어 정리를 좀 해 놓았는데요.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면 결제는 내가 올린 문서를 결제 그 부장님, 뭐 교감생님, 교장선생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것을 말하고요. 품위서는 이제 보통 구매 품위서를 의미를 해요. 이 물품을 구매해도 되는지 승낙을 받는 문서고, 지출 결의서라고 나와 있는 건 행정실에서 하시는 거고요. 기한은 계획안을 말하고요. 상신은 결제해달라고 올리는 걸 말해요. 등남은 내가 받은 문서를 여러 사람이 같이 보게 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받은 문서를 저에게도 좀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공람이라고 하고요. 회수는 올렸어요. 문서를 딱 올렸는데,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결제가 나기 전에 도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결제 라인 중에 부장 선생님이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결제를 하시면 회수는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교감 선생님이나 이제 부장 선생님께 반려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반려는 문서를 결제하지 않고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기결은 결제가 완료된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내부라는 건 학교 안을 말을 해요. 내부 문서, 그러면 학교 안에서의 만들어진 문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발송은 전자문서로 공문을 외부 기관, 뭐 보건소나 뭐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은 올해 2026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할 예산을 작년 학년 말에 11월, 12월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2월이면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올해 사용할 예산들이. 그런데 학기가 시작을 하면 변동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업은 예산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계획이 없었던 일을 갑자기 해야 돼서 예산이 필요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이미 성립이 된 예산에 추가로 변경을 가한다라는 그런 예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시를 선생님들하고 업무 포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1차 시에 처음에 업무 포털 나이스에 대해서 먼저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붉은색과 또 파란색 글씨는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익혀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표시를 해 본 거고요. 복무에서 조퇴 신청하는 거, 또 관내 출장 올리는 방법, 또 근무 첫날에 또 갑자기 우리 반에 독감이 걸려서 오늘 모든 학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나이스에서는 감염병 발생 학생을 등록을 해요. 그래서 그 등록하는 방법, 또 이제 건강기록부에서는 3월에 바로 인적사항을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항목별 등록 방법은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결과를 입력할 때 항목별로 입력을 하면 좀 편리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명령표 활용은 나이스에서 명렬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전산 보건일지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소변 검사나 어떤 이제 건강 검사를 할 때 명렬표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업무 지원 서비스 EVP는 지금 보건실이 아닌 학교가 아닌 뭐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집 밖에서, 학교 밖에서, 이 포털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오늘 좀 목표를 하고 있어요. 나이스에서 이 정도는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제가 목표를 세웠고요. 예, 가장 처음에 근무 상황 신청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조퇴나 출장 이외로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뭐 육아 시간, 보호 시간, 난임 치료 시술 시간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아 검진 시간도 있고.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좀 내가 해당이 되는 게 생기면 좀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이 업무 담당자가, 복무 담당자는 교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나이스에 신청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한 거를 지침으로 찾아보고 싶으면 이제 교감 선생님의 그 업무 추진 길라잡이나 그런 교감 선생님 대상으로 안내된 그 업무 지침서를 찾아보면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음, 저하고는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퇴 또 이제 병조퇴, 음, 가족 돌봄 휴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요 정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이 나이스를 제가 직접 좀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강의 안 하고 나이스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을 좀 병행하면서 할게요. 업무 포털 첫 화면이에요. 로그인을 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제 보건실 컴퓨터에 깔아 놓으실 건데 여기뿐 아니라 집 컴퓨터에도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또 USB에 저장을 하나 해 놓아야 근무지를 벗어나서도 업무 처리나 복무 신청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학교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본체를 며칠 가져간 적도 있었어요. 한 3일, 길면 5일. 그래서 이제 보건실 노트북에도 저장을 인증서를 해 놓고요. 또 보건교육실 컴퓨터를 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건교육실의 컴퓨터에도 저장을 해놓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제 업무를 볼 수가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년 3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제 갱신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인증서 번호로 이제 접속을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팝업창은 특별한 거 없으면 닫으면 되고요. 좌측에 가운데쯤에 업무 바로가기가 있어요. 여기에 나이스 지원이 있는데 이 나이스 지원을 클릭을 해보면 이것도 인증서 로그인이네요. 궁금한 것들을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음, 질의할 수 있는 Q&A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딱 빠르게 답변을 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것이 만약에 명렬표면 여기가 왜 명렬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작년처럼 안 되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라고 했을 때 명렬표를 치면 뭐 여기서 내가 궁금했었던 부분들을 좀 일반적으로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건강기록부에서 명렬표 어, 뭐 이렇게 보는 거나 여러 가지로 여기서 나이스 지원을 좀 활용해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전체 그 업무 탭을 보면 나이스와 K 에듀파인이라는 탭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뭐 이제 G 인사이트는 경기도에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내신 학교 이동할 때 쓰는 사이트예요. 에듀파인 문서함에서 결제 대기 이거는 내 문서함에 있는 것들을 한눈에 좀 미리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에듀파인 탭을 클릭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저는 나이스를 먼저 할 거죠. 그래서 에듀파인을 2차시 할 거고요. 네, 이거는 2차시 할 거고요. 자, 나이스를 먼저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를 클릭을 하면 좌측 기본 메뉴 아래에 권한관리 복무가 있어요. 인사는 인사 기록 카드, 저의 뭐 신상 정보라든지 뭐 경력 사항이라든지 학력 사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급여에서는 월 지급 명세서나 연봉 명세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연말정산은 1월, 네, 연말정산 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원격 업무 지원 서비스에서는 근무지 외에서 권한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그런 서비스 신청하는 페이지예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여기서 이제 거의 활용하지 않고요. 자, 공무로 한번 들어가서
근무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근무 상황 관리에서는 출장을 조퇴를 달 수 있고요. 이 개인 출장 관리 네 번째에서는 공문으로 출장 받은 것을 출장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관내 출장은 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제가 소속이에요. 그러면 안양과 과천 지역을 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양, 과천을 벗어난 뭐 군포나 의왕시나 고양시나 그런 지역을 관외라고 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 근무 상황 관리에서 내가 조퇴를 먼저 신청을 해볼게요. 여기 신청이라고 가운데쯤에 보이죠? 이 신청을 클릭을 하면 자, 근무 상황 신청 탭이 열립니다. 여기 열리는 거에서 연가가 연가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바꿀 거예요. 근무 상황 사용 현황에서 개인 연가 사용 현황 2026년에서 가용 연가 일수가 제가 지금 22일이라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그 강의 안에서 보면 연가의 최대 일수는 음, 20, 21일이에요. 21일. 근데 저는 22일로 뜨잖아요. 이거는, 어, 제가 작년도에 병가를 하루도 한 시간도 사용을 안 했더니 병가를 미사용했다고, 연가일수 하루가 가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22일이 된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조태에는 사유를 입력을 할 건데요. 여러 가지 뭐 가사 정리, 은행 업무, 뭐 지인을 만난다든지 도서관을 뭐 방문한다든지 여기 예시에 있는 것들을 다 쓰시면 되고 개인 용무라는 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개인 용무라는 거는 학교장에게 구두로 좀 사유를 전달하고 좀 이게 민감한 정보가 있으니까 좀 이게 유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용도 그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인 용무는 좀 피하시고요. 다른 것들 중에 조태 사유를 좀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용 연가 일수를 확인을 하고요. 22일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조태는요. 근무 상황이 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가에서 조퇴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내가 조퇴하고 싶은 날짜, 오늘 날짜로 제가 뭐 3시 30분에 집에를 좀 일찍 가고 싶어요. 그래서 4시 반에 퇴근 시간이거든요. 퇴근 시간까지 하고요. 이제 연락처를 네, 적고요. 또 사유를 뭐 자녀 돌봄. 아이가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자녀 돌봄을 했어요. 비공개 여부가 있는데 이제 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조퇴하는 시간과 날짜를 의미해요. 그런데 기간은 보통은 공개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보건실이 좀 비어져 있는 시간이 공유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사유는 조금 내가 병원을 방문한다, 어떤 검진이 있다, 그걸 좀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사유의 비공개 여부를 체크해 하셔도 돼요. 이거는 체크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승인 요청. 그래서 결제자는 주로 학교마다 조퇴는 교감 선생님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러서, 자, 네, 이렇게 잘 입력이 된 거 확인하고요. 상신 버튼을 누르면 상신하겠습니까? 확인 버튼. 그러면 상신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어, 아, 결제를 해주실 거고요. 제가 지금 방금 올린 게 이거예요. 두 번째 줄에
방금 자녀 돌봄으로 올렸는데 지금 결제 상태가 상신, 진행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제가 되면 완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완결로 바뀌면 그냥 나가요. 뭐 교무실에 가서 제가 조퇴를 하겠습니다. 따로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지 않고 조퇴는 대부분 학교의 뭐 문화나 또 그런 뭐 분위기를 따라야 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청 그냥 올리고요. 또 완결되면 그냥 나가요. 별도로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사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퇴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네, 일일 근무 상황 조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회를 해보면 제가 방금 사유를 일시는 근무 상황에 대한 일시는 기간은 공개를 했고 사유는 그 비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일일 근무 상황이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날짜로 조회를 해봤더니 저희 학교 교직원분들이, 이렇게 뭐 연가를 쓰셨고 또 어떤 분들은 관외로 출장을 가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육아 시간을 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퇴를 쓰시고 어떤 분들은 병조퇴를 쓰신 거예요. 이런 현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 근무 상황 조회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하면 좋은 게 뭐 연수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또 급한 공문을 올려야 된다든지 할 때 뭐 관리자의 그런 근무 상황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근무 상황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거를 조회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요. 음, 개인 출장 관리에서 관내 출장 올리는 방법과 이제 관외 출장 올리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런데 제가 행정 예고된 거 하나를 먼저 봤더니요. 2월 4일에 그 교원 휴가에 관한 일부 개정 예규안 행정 예고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교사들이 수업 등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각이나 조퇴나 외출을 신청해야 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 예고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조퇴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고민이 되거든요. 뭐라고 올려야 되나? 더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조퇴는 그러고요. 아,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조퇴에서 이제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퇴에서 음, 시간의 근무 수당이 라는 게 있는데 그 매월 정상 근무일이 15일이 되면 시간의 근무 수당의 그 정액분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5분 이상이 되는 선생님들은 월 뭐 14만 8천 원이 되고 뭐 19호봉 이하면 월 12만 뭐 4,230원 정도가 되나 봐요. 근데 이거를 다 15일 정도 채우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근무일이 15일이 안 되면, 뭐 14일이 되면 하루마치 하루 정도의 시간의 수당은 감액이 돼요. 19호봉 이하는 하루에 한 8,282원 정도가 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조퇴를 신청할 때에 요거를 좀 하면서 날짜 계산을 하면서 신청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2026년 3월은 근무 일수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3월은 15일, 21일이에요. 근무 일수. 내가 학교를 가는 일수가 21일이에요. 그러면 21일 중에서 15일을 빼면 6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6일 정도의 조퇴를 사용하고 15일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근무 수당을 다 받으면서 챙기면서 조퇴를 한 6일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학은 1월하고 2월하고 7월은 방학이어서 그렇게 시간의 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는 달이에요. 그때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퇴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또 1일 근무
상황 조회 방법도 강의 안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개인 출장을 올리는 방법을 좀 볼게요. 이 출장을 올릴 때는요, 이 공문에 좀 의거해서 올려요. 그래서 공문에 이렇게 출장이라고 명시가 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요 출장 공문을 하나 보면서 출장 올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출장 공문을 열어봤더니 워크숍 참석을 알리는 그런 공문이고요. 명단도 있어요. 이 명단에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문을 받은 거고요. 자, 이 공문 하단에 보면 시행이라고 있어요. 시행에 체육건강교육과 1074번 그리고 2026년 1월 26일 이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기록을 하면서 출장을 신청해 볼 거예요. 개인 출장 관리 가운데 보면 신청이 있어요. 신청을 클릭을 하고요. 날짜는 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공문에 있는 그 날짜로 변경을 하고요. 일시도 변경을 합니다. 네, 공문에 있는 날짜로 변경을 하고요. 네, 출장 종류는 방금 받았던 이 장소는 여주예요. 제가 거기 안양과천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외겠죠.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클릭을 하고요. 공용 차량 이용은 여부 해당 없고, 청소년 단체 출장 해당 없고, 여비 지급하지 않음도 해당이 없어요. 여비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그 곳에서 여비를 준다고 명시를 하거나, 할 때는, 하거나 뭐 외부 강의를 가는데, 강의료를 받는 그런 출장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지급하지 않음에 체크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은 다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비공개 여부는 좀 출장지나 출장 목적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비밀로 하고 싶을 경우는 체크를 하시면 돼요. 보통은 어, 이제 공개를 하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공개를 하고요. 연락처 작성하고요. 출장지 여주 어디 장소 구체적인 장소 공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하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공문 번호 시행에 있는 체육건강교육과 1074는 원래는 이동사항에 작성을 해요. 체육, 건강, 교육과 1074. 2026년 1월 27일. 공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작성을 하는데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뭐 이동사항에만 있으면 바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출장 목적 앞에 좀 넣어달라라고 해서 저는 출장 목적 앞에 공문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을 네, 워크숍 참석을 넣어요. 자, 공문에 있는 그 안내된 워크숍 참석으로 해서 승인 요청을 누릅니다. 근데 이때 저만 아니고 우리 같은 학교에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김선중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저와 이제 동행으로 출장을 같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좀 있고요. 이렇게 신청을 한번 눌러볼게요. 승인 요청. 자, 승인 요청을 하면 우리 지금 관대를 신청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승인 그 결제 라인이 보통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유 있게 올리셔야 이게 완결을 확인을 하고 관내 출장을 갈 수가 있어요. 상신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럼 상신하겠습니까? 확인 버튼. 그러면 상신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지 않을 거예요. 잘못 올렸어요. 지금 잘못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에 체크를 해서 회수 버튼을 누르면 회수하시겠습니까? 회수하겠습니까? 확인. 네,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회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상신을 이거를 수정을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변경 신청을 장소라든지 이런 거 여주 어디 뭐 장소 이런 걸 수정을 해서 상신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얘를 안 올릴 거다. 그러면
취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없어져요. 자료가 삭제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 나 안 갈 건데 완결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택 버튼을 눌러서 기결 취소를 누르면, 이 결제해 주셨던 라인이 그대로 기결 취소 문서가 올라가서 또 승인을 해주세요. 기결 취소를 승인을. 그러면 승인이 완결이 되면 이제 취소된 것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내, 관내 출장 신청도 비슷해요. 관내 신청도 관내로 해서 이제 출장 목적, 연락처, 출장지 입력하고요. 이제 그 관내는 교감 선생님으로 해서 주로는 올리게 돼요. 음, 출장 입력하는 것까지 지금 한번 알려드렸고요. 이제 관내 출장에서 시간을 올릴 때는요, 관내든 출장에서 시간 올릴 때는 공문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어, 올리는 것이 좋아요. 음, 만약에 뭐 10시부터 2시다. 그러면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0분 거리다. 그러면 9시 30분. 혹은 9시부터 올려서 2시면 집에 가는 시간 뭐 3시 이렇게까지 좀 넉넉하게 올리는 것이 좋고요. 여비를 지급할 때뭐 4시간 이하인 것과 4시간 이상, 시간이 좀 4시간 이상으로 좀 많으면 더 많은 그 여비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리도 좀 학교에서 뭐 2km 이하, 뭐 그렇게 너무 가까운 거리는, 여비를 주지 않고요. 또, 키로수가 또 어느 기준 이상이 돼야 여비를 더 많이 여비를 챙겨줘요. 그런 학교 안에서의 기준이 있어요. 여비가 어떻게 관내 출장비와 관내 출장비 또 4시간 이하와 4시간 이상의 출장비가 얼마나 측정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관내 출장에서는 또 그, 주유비를 주유비라든지 어떤 네. 그 숙박료 이런 거를 좀 신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숙박료를 그 기관에서 주지 않을 건데 뭐 학교 예산으로 하세요라고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도 여비정산을 신청할 한 적이 있는데 이 양식을 행정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달라고 해서 뭐 소속 또 뭐 출장 일정 또 숙박비, 식비, 뭐 운임비 이런 거를 작성을 해요. 그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고 첨부 자료로 뭐 주요 영수증, 숙박료 결제한 그런 영수증을 붙여서 첨부해서 실장님의 담당 주무관님께 이 신청서를 내면 되고요. 음, 개인이 카드를 결제해서 그 카드 사용한 비를 그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보다 학교 행정실에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학교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것이 더 좋다고 되도록이면 학교 카드로 좀 사용해 달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들은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린 강의 안에 이동사항을 적는 부분, 또 연수 기간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여비 지급하지 않으면 체크하는 부분, 또 가고 오는 시간을 포함해서 올리는 부분, 또 출장을 다녀온 후에 여비 정산서를 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비 정산 신청서를 내실 때에는 출장을 다녀온 후에 2주 이내에 제출을 해야 이거를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2주 이내에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지금은 이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어요라고 들었을 때에 발생 신고하는 방법을 나이스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건교육에 저는 이제 보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탭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학교는요, 뭐 다른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보건의 감염병 환자 관리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감염병 환자 등록으로 갑니다. 여기 에서 가운데 세 번째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학생 이름 있잖아요. 이제 우리 반에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어요라고 얘기해 주실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학생 정보, 이름이라든지, 어떤 병이라든지, 언제 발생이 됐는지 그런 정보를 받게 되는데, 개인 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독감이 하루에 10명씩, 뭐 12명씩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일일이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전화로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엑셀, 그 시트에다가 구글 시트 공유한 그 시트에다가 입력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메일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메일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고요. 또 완치일 같은 경우는 완치 보고도 있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완치일까지도 선생님들께 그 회신을 받아서 이걸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지를 했냐면 기준을 5일로 뒀어요. 그래서 5일로 둬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발생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5일이 되면 5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완치 보고를 해버려요. 다 5일 기준으로 해버리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하루 만에 등교를 했어요. 그러면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5일이 아니고 5일보다 먼저 오거나 5일보다 더 걸려서 얘가 만약에 독감에 걸렸는데 폐렴으로 뭐 진행이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10일 동안 등교 중지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3일 걸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 특별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을 참고해서 올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네, 발생일로부터 5일 후에 다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은 이름을 네, 넣어야 이게 조회가 돼요. 제가 네, 김도훈 학생을 임의로 넣어보았어요.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 2학년 3반으로 한번 네, 입력을 해볼게요. 발생 인지한 날, 오늘자부터 네, 감염병에 걸렸고, 치료 현황은 주로 네, 통원 치료로 입력하시면 돼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법정 전염병, 또 비법정 전염병이 있는데 눈병 뭐 그런 유행성 각결망염 이런 거 좀 비법정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정이 있고 여기서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건데 이제 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았거든요, 작년에. 근데 아래 이쪽에 있어요. 인플루엔자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발견 경위는 개인 진료가 대부분이에요. 가장 많고요. 등교 중지 여부는 등교 중지 확진 여부는 확진으로 하고요. 의심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감염병 의심이 돼서 오늘 검사 진료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확진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검사를 받아요. 라고 할 때는 의심으로 해서 출석 인정을 해주시면 되기는 돼요. 네, 근데 아주 많지는 않고요. 확진을 해서 주요 증상이 발열이가 근육통으로 넣을게요. 주로는 증상도요. 이 학생들마다의 주요 증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파악을 해서 담임 선생님께 여쭤봐서 뭐 학부모에게 확인해서 입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할 여력이 또 없기도 하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면 그 감염병의 주요 증상을 입력을 해요. 한두 가지 정도. 뭐 수두면 수두의 주요 증상을 입력을 하는 거지. 뭐 발진, 뭐 이렇게. 그래서 저장을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을 해서요. 이 학생이 교육청 보고 여부가 미보고잖아요. 예, 보고를 어, 교육청 보고서 생성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뜨고요. 학교 조치 사항에서 그냥 등교 중지. 그리고
뭐, 유증상자나 모니터링. 이렇게 요 정도 할 거고요. 향후에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폭증을 한다. 그러면 가정통신문 발송,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역기관 조치 사항은 보건소에서 뭐 역학 조사를 했다. 그러면 쓰는 건데요. 거의 이거는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그냥 무로 올리시면 되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서 봤더니 등록된 보고서는 감염병 보고 제출 메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보고 제출 메뉴에서 죄를 누르면 여기서 제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지금 미제출된 상태인 것을 클릭을 해서 제출하기 전에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교감 선생님께만 올려요.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의 감염병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지를 구두나 뭐 메시지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거를 이렇게 상신을 올리면 이거를 파악을 해주시잖아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상신을 눌러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신이 되면 이 상태에서 결제 완료인지 상신인지 여부가 뜨는데 결제 완료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클릭해서 제출을 눌러요. 그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체크하고 있으면 이거를 미제출 상태로 며칠 가기도 해요. 그냥 뭐 제출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제출해버립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아이가 5일 뒤에 완치 보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감염병 환자 조회 및 수정 보고 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 보고를 조회를 하면 제가 올렸던 게 이제 여기 등교 중지 현황으로 뜨고요. 완치를 보고서 생성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이 떠요. 그런 명단이 뜨면 클릭을 해서 보고서 생성을 눌러서 아까 발생 보고 했던 것과 같이 완치 보고를 하시면 돼요.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그렇게 감염병 환자 발생과 완치를 처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 탭에 감염병 발생 통계와 추이 조회가 있잖아요. 2025년도에 얼마나 우리 학교에서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는지를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182명이었네요. 저희 학교가. 그리고 비법정 감염병은 유행성 각결막염과 또 기타로 인해서 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참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각화 통계는 이렇게 떠요. 네, 시각화 그래프로 뜨고요. 인플루엔자가 163명이었네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등록된 아동이 뭐 180명대인데 누락된 아동도 많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 입력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줘요. 그러면 인지를 해도 좀 이제 등록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저는 캡처를 해가지고, 감염병 연수, 뭐 모의훈련이나 그런 감염병 교직원 연수할 때 우리 학교 현황이 이러합니다라고 연습 때 좀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환자, 네. 네,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학생 건강 검사 관리, 건강기록부를 조금 살펴볼게요. 건강기록부에서 가장 먼저 인증서를 받으면 단별 등록, 또 제가 학년 마감이 지금 돼가지고 안 보이나? 예, 그 생성하는 게 있어요. 인적사항 생성이 있는데, 요거는 인적사항 생성, 건강기록부 마감 탭이 있네요. 건강기록부 마감 탭에 인적사항 생성이 있는데, 요거는 그 건강기록부에 학년, 반, 번호, 담임 선생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건강기록부에 담임 선생님의 이름이 빈칸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전 학교에서 인적사항 생성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적사항 생성을 학기 초에도
학기 초에 꼭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입을 했거나 전출을 가거나 해외를 가는 경우는 또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 중에. 그렇게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이때도 학적사항의 변동이 생기면 또 인적사항 생성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적사항 생성을 학기 초에도 하고 중간중간에도 하고 또 학기 말에 마감할 때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인적사항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건강기록부 마감 탭으로 가면 인적사항 생성이 있고요. 조회. 2025년도 내년도 올해 거는 아직 안 보여서 2025년도 1학년이에요. 1학년 학생들 벌써 마감을 제가 해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생성 버튼이 되진 않지만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2026년도 1학년은 선택할 수 있도록 뜰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해서 인적사항 생성 버튼만 누르면 생성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 이렇게 날짜가 뜨고요. 여기 보니까 1학년 3반만 2025년 12월 9일 날 한 번 더 생성이 됐네요. 그렇죠? 다른 거는 3월 14일 날 됐고요. 그래서 사항을 생성하는 업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 4월, 5월, 6월 정도는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요. 소변검사부터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데, 이때, 가장 그 건강검사 결과 입력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좋은 게 항목별 등록이에요. 항목별 등록에서, 1학년, 일반 학생의 신체 발달, 키 몸무게 결과를 이곳에서 입력을 하고요. 또 병원 건강검진 날짜도 항목별 등록이라는 곳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별도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키 몸무게, 또 건강검진 내역, 또 별도 검사에서 소변 검사, 결핵 검사는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만 해요. 그리고 뭐 시력 검사, 이렇게 검사 기간, 학교에서 했으면 어디 초등학교, 어디 고등학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력을 한다. 항목별 등록을 많이 사용합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명렬표 출력 방법을 볼 건데요. 이 모든 탭이 권한을 받아야 돼요. 나이스 담당자 선생님께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권한을 설정해 주실 때에 학생 명렬표 학적에 대한 그 권한도 주세요. 명렬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부분도 챙겨서 주셔요. 출력으로 가면, 어, 이, 자, 2025년도 올해 거는 보이지 않네요. 학년별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1학년 전체를 조회를 하면 아이들 이름이 떠요. 그런데 학년 반 번호 성명이 있잖아요. 소변 검사할 때 아이들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힌 그 명렬표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전체 클릭을 해서 명렬표 내용 선택을 누르면 학생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을 클릭을 해서 추가로 선택을 하면 이것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성별과 생년월일도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엑셀 내려받기로 되어져 있는데 사유는 뭐 기타, 뭐 건강기록부, 건강검진, 업무 처리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기타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엑셀 한 셀, CSV로 있는데 엑셀로 받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한 셀만 쓴다라고 할 때 자동으로 한 셀로 열리거든요. 그냥 엑셀로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다운을 받았더니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쓰지 않고요. 바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출력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보여요. 이대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1학년 전체를 출력할 때 한 장씩 반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별로 한 장씩 출력하는 것이 더 보기는 좋고요. 이거 출력할 때 가로인지 세로인지를 좀 잘 확인을 해서 출력하는 것이 좋아요. 이 선택 자료를 출력할 때 이게 지금 가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학년 1반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로 상태로 출력을 하는 것이 여기 있네요. 출력 부분 세로. 세로로 클릭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네, 출력을 했을 때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명렬표는 전자문서로 보건일지에 등록을 할 때도 필요하기도 해서 네, 명렬표 출력 방법까지 살펴보았고요. 10분 정도 쉬고 10시부터 EVPN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에듀파인의 문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다시 뵙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저만 설명을 해가지고요. 아, 네, 네, 답변을 잘 해주셨네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PDF 파일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PDF 파일로, 네, 전체, 아니면 제 것만 원하시나요? 제 것만 원하시면 저는 드릴 수 있어요. 엑셀 같은 사용법을 따로 연수를 학교에서 해주시진 않는데, 엑셀을 사용하면서 하나하나 익혀갔어요, 저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혹은 뭐 그런 기능들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익혀갔고요. 조금 엑셀을 잘 다루면 편리한 것 같아요. 저는 구글 시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업무 포털 제 강의하는 제가 PDF로 해서 지금 올려드릴게요. 명렬표를 사용해서 천사일지로 넣는 방법, 이것을 제가 어제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공유해 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음. 조퇴나 연가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는, 조퇴 같은 경우 저는, 음, 그, 아이들 학교 시간 전에는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시간 이후에 조퇴하는 거는, 그, 메신저 창에다가 제 이름 옆에다가 써놓고 그냥 가요. 따로 안내 안 하고, 전체 안내 안 하고. 근데 부득이하게 하기 전에 가야 될 경우는 아이들, 제가 이제 몇 시 뭐, 1시에 부득이하게 아이들 전체 학교 전에 좀 일찍 나가게 됐으니, 좀 보건실 방문이 필요한 아이들은 뭐, 1시 전까지 보내주세요. 이런 메시지, 전체 메시지 한번 보내고 가고요. 또 연가는 대체자를 좀 시간 강사나 대체자 선생님을 좀 자리를 주실, 좀 이렇게 마련해놓고 방안을 마련해놓고 가야 될 수가 있어서 교감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감생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채워주시지는 않고 대체 보건 근무하시는 분이 교무실무사님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교무실무사님이 보건실에 상주하면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뭐 이렇게 연락해주는 그런 거를 좀 부탁을, 그렇게 교무실무사님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연가를 쓴 적이 있어요. 상신할 때 사단 결제를 자주 사용하면 한 번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어, 에듀파인 할 때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단 결제를 하잖아요.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근데 저는 3단 결제를 하고 있어요. 주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한데 그 4단 결제 부장님이요. 수업을 하셔요. 수업을 하시면 쉬는 시간마다 확인을 잘 못 해주시면 오후 막 2시, 3시 넘어서 결제를 해줘요. 부장님에서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장님이 뭐 출장을 가셨다. 그러면 그날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부장님들 중에도 자기 본인이 빨리빨리 체크를 못 당하는 경우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가 여쭤보아요. 예.
결제 좀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냐 여쭤보면, 저 빼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는 부장님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감사하죠. 빼고 교감 교장 선생님으로 바로 올려요. 이제 부장님도 자기를 빼주셨으면 하고 원하시는 부장님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3단으로 올리고 있고요. 이거를 한 번에 저장하는 방법은 에듀파인 할 때 알려드릴게요. 조태시 업무 대체자라기보다는 보건 그 업무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보건 업무 대체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학교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전임자가 또 부탁드렸던 분께 그대로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시트 공유하는 거 방법, 그쵸. 요거 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구글 일단 가입을 해보세요. 구글 시트에 가입을 해서 저는 이렇게 교직원 의무교육 이수 결과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수 결과도 여기다 입력해달라고 공유. 그러면 이제 이게 링크만 있으면 알아서 연중 입력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침도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링크 하나로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요거를 제 안내를 계속 안 해도 언제든 열어보면 보실 수 있게. 그래서 2026년 보건 업무 안내에다가 아래에 그냥 탭을 다 이렇게 수업 일정, 보건 수업 일정 또 다 정리를 해놨고요.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건강검진. 이게 작년도 거지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거를 탭에다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구글 시트를 해보면서 익히는 방법. 이게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지금 들어가서 보고 계시네요, 뭐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시트 공유하셔서 동시 작업하는 그런 방법들을. 6개월 기간제 선생님 조퇴나 연가 사용 당연히 가능하죠. 며칠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2달이면 2달 안에 며칠, 뭐,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병조퇴, 또 조퇴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8시간에 하루고요. 자리 비울 때 메신저에 제가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정기도 결정해서 사용하는 메신저예요. 아마 학교마다 그렇게 메신저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오늘 9시에서 11시까지 외출을 달았거든요. 제가 전화 안 받을 거니까. 그래서 외출을 달아서 부재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조직도에서 보건실을 보면 9시, 11시 외출 부재라고 떠요. 그게 조퇴면 조퇴, 출장이면 출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물론 나이스에서 그 일일 상황 조회를 통해서 저의 근무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3년을 해놨더니 이제 자동으로 저의 파악을 하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보건 수업 갈 때는 여기다 바꿔놔요. 보건 수업. 뭐 9시부터 11시까지 뭐 보건 수업 이렇게 써놓으면 아주 응급 상황일 때는 보건교육실로 연락을 주시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로그아웃 할게요. 말을 걸까 봐요. 1분이 남았네요. 문의가 많으시네요. 다 올려주셔도 제가 다 대답해드리고요. 다 못해드리는 것이 있으면 다음 시간이 또 계속 연수가 이어지잖아요. 제 블로그에다가 문의사항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잘 아는 범위 안에서 해드리고, 모르는 거는 공부해서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구글 시트 활용하고 있는 방법도 블로그에 아마 정리는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그걸로 좀 활용을 하시면서 궁금한 거나 그런 부분들을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시가 돼서 바로, 네, 2차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스와 에듀파인에 접속을 하고 또 실제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직원의 실명이 보이잖아요.
또 아이들의 이름이 보이잖아요. 또 저의 어떤 그런 개인정보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실무 중심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뭐 노하우나 팁 같은 거를 보여드리는 거여서 이제 어떤 부분은 뭐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든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좀 저의 개인적인 박인식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근무하는 학교가 첫 해다라고 하시면 이제 전임 보건 선생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익히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후에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좀 선생님 각자가 편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또 각자가 그 선호하는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좀 찾아서 만들어 가시면 되세요. 학교 업무가 조금 그렇게 네, 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먼저 드렸고요. 아까 원격 업무 지원 서비스 신청, EVPN 신청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음, 네, 나이스. 첫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본 메뉴에 아래서 네 번째 보면 원격 업무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EVPN을 클릭을 하고 하면 이 EVPN은 방학 전에 많이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연중 이거를 끊기지 않고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유효기간이 최대 180일이어서 1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신청을 해야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효한 상태가 되는데, 음, 이거를 한번 신청을 해볼게요. 제가 요청 사유는 마지막에 했던 게 공문 확인 등 재택 업무 처리 및 근무 상황 신청 이렇게 났네요. 신청 등 이렇게 요거를 복사를 할 거고요. 신규를 한번 해볼까요? 신규 클릭을 했더니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래요. 패스워드 패스워드 확인. 요게 패스워드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요거 승인된 때까지 패스워드를 만드시면 되고요. 보안 서약서 동의 버튼, 확인 버튼 누르고 요청 사유에는 제가 아까 복사했었던 거 공문 확인 등 재택 업무 처리 및 근무 상황 신청 그대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용 기간을 봐야 되죠. 사용 기간이 2026년 2월 27일, 오늘자부터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을까요? 7월 31일, 30일,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시겠습니까? 저장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미상신 있잖아요. 요거를 승인 요청을 해야지 이게 완료가 돼요. 승인 요청이 학교마다 다른데 저는 교감 선생님까지만이에요. 교감 선생님 저장해서 상신을 누르면 교감 선생님께서 승인을 해주세요. 어떤 학교는 교장 선생님까지인 경우도 있어서 확인을 하시고 올리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에듀파인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에듀파인에서 문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좀 최대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한 문서를 만들어서 발송하는 방법, 또 포미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중요하면서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의 안에 담기는 담았지만 그거는 작년에 만들어 놨던 거여서 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은 거고요. 음, 이 3차시, 4차시 선생님께서 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문서 관리, 결제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 위주로 좀 하다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칠 것 같아요.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맨 상단에 탭을 보면 결제 긴급의 23이라고 있잖아요. 이 23가지에, 23개의 제가 확인해야 될 공문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로 열고 0, 이거는 긴급한 문서는 없어요. 0이에요. 긴급한 거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먼저 볼게요. 결제 탭에서, 어, 제목 옆에 제출, 협조, 공모, 출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방금 출장 제가 처리를 했어요. 올렸어요. 요거 요중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처리를 하면 돼요. 문서 처리를. 지금 이제 처리를 할 건데요. 자, 이 본문으로 떴어요. 근데 이 탭에 좌측에 결제 정보가 있고요.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문서 처리하는 방법. 제목, 문서번호 아래에 과제 카드가 빨간 별이 있어요. 이 과제 카드는, 뭐냐면 폴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업무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이 과제 카드 선택, 돋보기 같은 것을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감염병 관리, 학교 환경 위생 관리, 뭐 안전, 보건, 교과, 교육, 활동, 이게 건강일지 뭐 관리, 뭐 건강 관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8개나 있어요. 이거 폴더 같은 건데 효율적으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저는 대부분은 건강관리 활동에 넣어요. 건강관리 활동. 그리고 건강관리 활동을 클릭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만지지 않고요. 문서 처리를 누르면 문서 처리, 의견 작성, 특별한 의견 없어요. 보통은 문서 처리 확인 버튼 누르면 문서를 결제하시겠습니까? 제가 받는다는 의미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어서 이 목록에 보이는 경우는 새로 고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확인. 그러면 요거는 없어졌어요. 처리가 된 거예요. 22개가 됐죠. 결제 목록에 22개, 하나가 처리가 된 거예요. 제출이라는 과제 관리를 한 번 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제 관리가 이게 나왔는데, 이제 과제 관리 탭이, 두 번째, 이게 검은색, 세 번째 보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그 항목의 과제 관리, 나의 과제를 클릭을 하면요. 아까 8개가 있었잖아요. 이 8개는요, 제가 보통 건강 관리 활동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적 관리를 보면 2025년도에 실적 관리를 조회해 보면 저는 대부분의 문서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과제 관리 칸에. 그러니까 이 전임자 선생님의 그 문서도요, 이 안에 과제 관리 카드 안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 올리신 것을. 그리고 이 과제 관리는요, 지금 과제 담당자라고 있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유치원 선생님이 왜 여기, 공유로 되어져 있는 거, 공유로, 이 폴더를 공유 폴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치원 교사는 이 보건건강관리 활동을, 제가 같이 볼 이유가 없거든요. 이분은 제가 변경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분은 삭제할 거예요. 삭제. 여기다가 삭제. 이렇게 해서 과제를 같이 볼 수도 행삭제, 그럼 담당자에서 제외된 뜨죠. 행삭제 누르면 뜨고 저장을 버튼을 누르면 이 과제는 저만 보면 돼요. 과제 담당자 지정이 가능하고요. 추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경으로. 그래서 변경으로 예를 들면 학교 환경 위생 관리가 있어요. 요거는 행정실에서 같이 볼 거예요. 지금 들어가 계시네요. 행정실 주무관님이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 실적 관리에 있는 내용들을 문서들을 공유 문서로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을 막 이 과제함을 열어서 확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업무를 공유해서 이 폴더를 사용할 수 있다. 일과 운영 관리도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지? 예, 교무부에서 만드셨나? 하셨을 건데 교무부장님이 만드신 건데 저를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폴더가 이 안에 있는 문서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염병 관리는 옛날에 감염병 생기면 기한문서 내부결제 올려가지고 보건교사를 협조를 올려서 그렇게 올리면서 감염병 관리라는 과제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도 안 썼고 재작년에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한 문서를 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염병 관리 과제는 제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폴더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하면 돼요. 요거는 감염병 관리는 카드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 의견 넣고. 근데 이거를 내가 함부로 삭제하기보다는 이전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5년 전의 문서. 요거는 과제 관리 카드를 담당하는 분이 계세요, 학교마다. 아마 교무실일 것 같아요. 교무실 실무사님께서 관리를 하는데, 저는 그분께 말씀드리면 그분이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과제 카드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신설도 할 수 있어요.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 관리는, 카드는 좀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편리한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다. 여력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이런 부분도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없으시면 그냥 두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과제 8개의 그게, 그 카드가 있는데, 제가 너무 헷갈린다. 이 문서는 건강 관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서는 교과 교육인 것 같기도 하다. 너무 헷갈린다. 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매번,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 고르는 것 때문에 라고 하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하면 헷갈린다. 라고 할 때,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다. 그러면요, 내가 기억하기 편한 곳에 넣으시면 돼요. 그냥 요 부분은 여기 넣어야 기억하기가 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문서마다 과제 카드 고민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면 신규 시절에 딱 1년만 한 곳에다가 모두 다 넣는다고 해도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시고 과제카드 지정해서 문서를 처리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왜 바로 처리해 버렸냐면 뭐 어떤 법률이 개정을 할 건데 의견 있냐? 제가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과제카드에 넣어서 처리했고요. 협조가 안내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협조는 뭔가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에요. 음원을 만들었대요. 감염병 뭐 손 씻기 잘해주세요. 뭐 그런 건가 봐요. 자, 이제 열어보진 않았지만 음원을 네 종이나 주셨는데 이거 활용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오면요. 그 내부 기한을 하나 올려놓으면 이제 교장 교감선생님이나 전체 선생님들이 보시기도 하고 또 실적도 되니까 뭐 저는 뭐 쉬는 시간에 아니면 점심 시간에 이렇게 뭐 음원을 틀어줄게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음원을 그 방송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드리면서 뭐 캠페인송 하나 뭐 틀어주세요. 이렇게 예방 수칙 뭐 이거 하나만 뭐 점심시간에 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틀어주세요. 딱 그 시간에 종치고 바로 틀어주세요 하면 그 시간에 해주시거든요. 이게 제가 코로나 시기 때는 이런 게 되게 유용해요. 아이들에게 교육 효과가 커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별로 네, 안 할 거다. 그러면 협조, 요런 내용이 있구나 확인하고 과제 지정해서요. 문서 처리하시면 돼요. 요런 게 있구나라고 인지하시고 활용하고 싶으면 활용하고 지금 활용하기 곤란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공모네요. 이거는 공모 근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건교육 거점 학교 하고 싶은 사람 공모하세요. 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여력이 없어요. 공모 안 할 거예요. 특별히 인계받은 거 없어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 내용 확인했어요? 그럼 문서 처리하시면 돼요. 문서 처리 확인 버튼. 그래서 쭉쭉, 네, 처리를 할 겁니다. 흡연 예방 실천 학교도 신청하래요. 저는 이거 신청했어요. 한번 볼게요. 신청을 했는데, 음, 신청서를 이거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신청서랑 계획서가 있는데 이거를 작성을 하래요. 그래서 뭐 필수 작성인 부분도 안내가 돼 있고요. 작성을 해서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나와 있는데 자료 집계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료 집계 시스템은 여기 검은색 헤드라인의 줄에 보면 자료 집계 우측 맨 끝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집계를 제출 요청 자료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문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2026년 흡연 예방 실천 학교 신청 이렇게 제목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신청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예, 여기 있네요. 2026년 좀 작죠. 흡연 예방 실천 학교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자료집계에 올라온 거를 제가 여기다 첨부 파일을 넣어서 어, 교감 선생님한테만 자료집계는 승인을 받아야 결제 라인이 교감 선생님만이에요. 저희 학교는 주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만 올렸더니 승인해 주셔서 이렇게 자료집계로 보냈어요. 지금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결제 정보에서 과제 카드를 저도 한 곳에 담잖아요. 근데 주로는 보건건강관리 활동에 담는데 선생님들도 과제 카드 여러 개를 사용하셔도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들어가는 과제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시면 이제 헷갈리는 것도 줄어드실 거고요. 이제 공모 뭐 모집한대요. 이것도 뭐 할 거면 신청하고 하지 않을 거면 하지 않으면 되고요. 뭐 선체나 지원해 주실 거래요. 물품. 이것도 신청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저는 안 할 거라서 그냥 문서 처리만 할 거고요. 여기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계획이라고 떠요. 그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는 도교육청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온 지침이에요, 지침.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뭐 성폭력 예방에 관한 뭐 그런 전반적인 계획, 이런 거는 지침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말에 지침이 많이 와요. 많이 왔는데 지금 이 지침은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을 하시든지 파일을 좀 받아놓고 확인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중요한 계획 문서예요. 연간 계획 같은 거, 뭐 기본 계획. 이런 문서가 지금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 업무를 완료한 다음에 이거 문서 처리할 거라 아직 그대로 두고 있어요. 확인을 제가 더 해야 돼서. 그리고 여기 이 밑에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 이것도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에서 왔는데 되게 중요한 문서예요. 요거를 바탕으로 제가 연간 계획을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출력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아니면 파일로 확인을 연간 하시면서 지침 확인하면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공문인 거예요. 알림 공문은 다 이제 계획, 알림 그런 거는 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사업에 대한 안내구나. 매뉴얼이구나. 연간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매뉴얼이구나. 이것도요. 예방접종에 관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출력을 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확인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돼요. 이런 알림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조사가 있어요. 어떤 의견조사? 여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의견조사는 뭐 의견 많이 내주시면 좋지만, 좋은 의견 내주시면 좋지만, 좀 힘드시면 그냥 이제 다른 분께 부탁드리고 문서 처리하세요. 문서 처리하시고 가끔 이제 보건교사의 그런 뭐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뭐 법이 올라왔거나 할 때는 그때 전체 공지가 아마 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뭐 그럴 때 좀 협조를 해주시면서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견 제시하는 방법을 익혀.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정기 점검 매월 1회 이거 문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봤더니 안양시에서 왔네요. 안양시 보건소에서 온 거예요. 이제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문서가 가끔씩 와요. 이거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정기 점검을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게 매달 오는 건 아닌데 제가 1월에 빼먹은 거예요. 매달 해야 되는데 월 1회 해야 되는데 1월에 이제 안 못했더니 밀실시 기간이라고 지금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26개 학교에만 왔나 봐요. 만약에 제가 깜빡하고 빼먹었다.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돼요. 막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해달라고 막 오거든요. 뭐 교육청에서 뭐 내야 되는 게 제가 못 냈다. 그러면 교육청 주무관님이 또 메시지 보내주세요. 좀 내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뭐 이렇게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빼먹은 거를 이제 회신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네, 긴장하고 또 너무 네,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 안 하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또 빼먹었다고 하면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학교마다 다 있으시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근데 학교 종합감사를 받을 때 보건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것이 많지가 않았는데 요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동심장 충격기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서류로 월 1회 체크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거를 잘 보관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기존의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인터넷으로 좀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AED 점검 관리 그 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그런 사이트예요. 이게 만약에 이전에 어 만약에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종이를 안 하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사이트 전산으로 이렇게 온라인 공간 안에서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점검하는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제가 2월에도 안 했거든요. 12월에 하고 안 해가지고 연락이 왔나 봐요. 장비 점검 등록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점검일, 오늘 날짜 2월 27일 점검자 제 이름을 넣고요. 비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 본체 작동하냐 확인, 네, 이상 없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 이상 없음 3월에는, 네, 4월에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도 좀 도움이 돼요. 환자 부착용 패드 유효 기간 2026년 7월 8일이네요. 저는 사야 되겠네요. 5월에. 뭐 5월이나 6월이나 품위 올려서 살 거예요. 이거 이제 예산, 운영비나 뭐 해서 살 거고요. 건전지, 충전, 뭐 이상 없음. 건전지 교체하는 거, 배터리 말하는 건데, 2028년 7월이에요. 올해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요. 야, 뭐, 여러 가지 보관함 상태, 이거를 실제로 여유가 되시면 한번 가서 꺼내 보시고요. 보관함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3월에 너무 여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상 없음 체크하시고 4월, 5월, 6월에 아니면 여름방학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입구 안내 표시 붙어 있을 거예요. 전임 선생님께서 해주셨을 거고 신설학교를 발령받았다라고 하시면 이런 걸 좀 붙이셔야 되겠죠. 사가지고.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자동 심장 충격기 뭐 입구에 안내 표시 붙이는 거 있고요. 관리 서류 작성 빛이 되어져 있고 관리자가 지금 변경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게 학교를 옮기거나 초임 발령을 받은 변경이 있음을 해야 돼요. 변경이 있음을 하면 이게 빨간 걸로 뜨잖아요. 그러면서 안내가 되어져 있어요. 관리 책임자 변경하고 신규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 땡땡땡 보건소 031 8045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있어요. 여기 전화해서 내가 담당자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고 바로 바꿔주세요. 이름. 그러면 이제 내 이름으로 확인된 거 체크하고요. 네, 교체는 이게 10년 정도 어떤 게 기간이 있어요.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돼요. 저는 내후년인가에 교체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를 교체 일을 확인을 하시고, 교체 일이 아니면 이상 없음으로 하시면 돼요. 인계 받을 때 만약에 올해 교체면 그런 거를 인계를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설비 위치 확인 버튼 조그마한 거 하나 누르고 점검 완료를 누르면 네,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그래서 이렇게 점검이 네, 2월 달 거 다 되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거를 나중에 종이 문서 아무것도 없어도요, 점검 이력이 다 있어요. 이렇게 뭐 조회하면 작년도 거 1년치 점검 결과를 다 볼 수가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저는 뭐 감사받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다 조회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여러 가지 지침 매뉴얼, AED 점검 관련된 매뉴얼이나 지침 이런 게 공지사항에 다 수록이 올려져 있어요.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장비, AED에 대한 저의 그런 장비의, 관리 번호인 것 같아요. 관리 번호 이런 게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리를 했어요. 제 공문 처리하는 거를 자, 보여드리면서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잘했으니까 과제 카드에다가 또 넣어서 확인 버튼 누르고 문서 처리를 할 거예요. 네, 문서 잘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뭐가 또 왔어요. 이것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왔는데, 의무 연수래요. 의무 교육 대상자. 이거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하니까 그 의무 교육 받아라. 저는 이거 안 가려고요. 안양시 사는데 안 가도 돼요. 우리가
받잖아요. 학교에서 의무 연수로 3시간 교직원 받기 때문에 정말 가서 배우고 싶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나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청해서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런 연수가 있구나. 이거 확인만 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했어요. 근데 교육 자료를 막, 그냥 무료로 주고, 또 뭐, 로션도 주더라고요. 근데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힘들지 않아서 저는 이거 올해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양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리스트를, 미제출하면 올해 안심학교 미선정 된다. 3월 6일까지 뭐 6시까지 기한 준수 요망 해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빨리 내야 되겠죠. 3월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직 안 냈는데 열어봤어요. 이거를 제가 처리해서 보낼 거라서 보낼 건데 보내서 열어봤더니 체크리스트 양식이 뭐 복잡하진 않네요. 뭐 선별해라. 그럼 확인. 뭐 비상 연락체계 구축해라. 그럼 확인해서 제가 뭐 다 한다고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제 업무 연간 계획 세우거나 제가 그냥 이 업무할 때 요거 보면서 이 업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교육 뭐 보건 수업 시간 중에 1시간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저 기관에서 해주세요. 그걸로 하고요. 뭐 명단 작성 이런 거는 요보 아동 중에 있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고요.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건 없어서 저는 그냥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벌써 다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안, 양식을 하는데 양식에다가 학교 이름을 하나 넣을 거예요. 거기서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 학교 삼성초. 자, 아토피 상식 안심학교 체크리스트 양식 가로 열고 삼성초 가로 닫고 저장 해서 요거를 보낼 거예요. 보낼 건데 지금 안양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공문 회신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기본인데 이 자료 집계는 자료 집계로 보내는 건 교육청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안양시 보건소에서는 자료 집계로 올려달라 이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회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으로 문서 관리에 회신 공문을 작성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3, 4차 시에 좀 더 알아볼 건데 이제 공문 회신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제출을 해달래요. 그럼 되게 감사한 거예요. 이메일로 저는 제출할 거예요. 근데 이메일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려고 봤더니 복사하기 우측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눌렀는데 복사하기가 안 돼요. 이 본문은 복사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보고 쳐도 되는데 이거를 그 주소를 칠 때는 오류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엄청 길거든요. 영어 소문자 대문자. 그래서 이때는 본문 복사가 있어요. 본문 복사. 본문이 복사되었습니다. 확인. 본문 복사를 해가지고 그 한글 파일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복사하기 해서 이메일로 방금 제가 만들었던 그 체크리스트 양식 저희 학교 거를 이메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처리가 된 거예요. 과제 카드. 담아서 문서 처리 확인, 그리고 문서 처리. 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배분된 문서를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거예요. 결제 14개예요. 아까 22개인가 24개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했고요. 지금 신학기 대비 학교 감염병 대응 강화 안내 이런 게 있네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는 안내 뭔가 지금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2월 23일 날 뭐 합동 점검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학교에 좀 강화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각 가정에 안내될 수 있도록 부침 자료까지 주셨네요. 그래서 가정통신문 하나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이랑 손쉽게 요령 등.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홍보 자료 주셨잖아요. 부침 자료 주신 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활용을 해서 요걸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보내면 돼요. 요걸로 신학기에 잘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이거 신학기에 보내달라는 얘기고요. 네, 이걸로 활용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은 공유가 된 그 분과나 아니면 옆에 선생님이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그런 걸로 활용해서 보내기도 해요. 저는 이제 보낼 거예요. 보내야 되는데 이제 올리는 방법은 또 3교시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보내면서 처리를 하고요. 또, 음, 네, 점검 기간.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왔어요. 교육청에서 왔는데, 학교 현장 점검이랑 컨설팅을 한대요. 감염병 관리에서. 그래서 컨설팅을 10개 교는 교육청 합동 방문해서 뭐 컨설팅을 온다고 하는 공문이네요. 그러면 이게 보통 그냥 오지는 않아요. 이게 겁이 나죠. 컨설팅을 갑자기 교육청에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하진 않고요. 전화를 주세요, 미리 학교에. 2월 아마 이 공문을 보내기 전후로 미리 학교에 전화를 주셔서 감염병 예방 관리 잘 하고 있는지, 방역 물품, 뭐 유효 기간 지나지 않았는지, 개수 충분한지 이런 거 좀 확인하려고 한다. 몇 월 며칠에 가려고 한다. 방문하려고 한다. 협조 좀 부탁한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협조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연락을 받아서 협조를 제가 했으면, 그래도 뭐 다른 학교보다 뭐 하나 협조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나중에 11월에, 뭐 이렇게, 교육감 표창? 학교 교육감 표창? 이런 거 신청하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럼 학교들마다 감염병 뭐 예방 관리하는 게 일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협조를 했으면 저는 이제 학교 교육감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고 싶으면 내 이름으로 교육감상을 하나 올릴 때 요거를 좀 강조해서 올려요.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없었으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초임 발령이다.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는 안 하셔도 제가 정말 어렵다라고 사정을 좀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뭐 내년에 혹은 이제 협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컨설팅, 뭐 이제 실시 안내 요거는 점검 기간 운영 이런 거는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점검하지 않는 학교는 그냥 학교 자체에서 이런 항목들을 확인하세요라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감염병 업무는 이 체크리스트 출력해놓고 동그라미 치면서 이 정도 하시면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감염병 발생 시에 지체 없이 나이스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가. 보고하고 있다. 동그라미 체크하시면 되죠. 또 방역 물품 기한 관리 잘 하고 있는가 동그라미 그렇게 하시면서 감염병 업무 이 체크리스트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부 기한 하나 올려놔요. 자가 관리 점검하라고 했으니까 이 체크리스트 파일은 내부로 하나 올려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내부 기한 올릴 때 활용을 해야 돼서 처리 작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음, 네. 또 뭐를 할 때는 할까요? 네, 이렇게 문서를 처리하시면 되세요. 음, 이제 마약 예방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외부 강의 좀 신청해라 그렇게 공문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문서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학생들 무료 교육해준다고 그렇게 신청하라고 안내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요거 신청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약류 예방교육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예방 교육 과정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저는 경기도예요. 그래서 경기도로 선택을 해봤더니 경기도는 검색을 해봤더니 한 요 정도 강의가 있고 이거를 무료로 신청할 수가 있네요. 유아 및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으로 수강 신청을 좀 눌러볼게요. 로그인 후에 이용할 수 있다네요. 네, 로그인 이거 처음이시면 회원 가입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회원 가입하셔서 신청하시고요. 경기도로 검색을 해서 내가 수강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거는 이제 전국의 모든 보건실에서 많이 하시는 거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교육 방식은 강의식이에요. 강의식이고 신천 전 필독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사진 전후 사진 차시별로 수업 전후에 뭐 사진 결과 보고서 증빙을 위한 뭐 사진 뭐 필요합니다 이런 거고요. 필독사항 읽어보시고 다 동의한 다음에 신청 정보 입력하기를 네, 가요. 신청 정보 입력하기를 가서 교육 대상 입력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필독사항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신청 정보에서는 예산이 무료로 할 거죠. 무료. 신청 가능이잖아요. 무료.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뭐 1, 2, 3학년이면 저학년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신청 가능 옆에 제한 없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학급을 다 신청해 보기도 했어요. 30학급이에요. 30학급 다 했는데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초등 뭐 저학년 1학년으로 한번 볼게요. 1학년, 저는 지금 지역이 안양시예요. 안양시 선택하고요. 기관, 연락처, 신청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뭐 다 하고요. 교육 장소 뭐 이렇게 항목들을 다 채워요.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 추가 신청을 10개를 누를 수가 있어요. 10개. 10개까지밖에 안 돼요. 최대 10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 그래서 이제 보통은 10학급까지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예산 범위에 따라서 여러 학교를 해줘야 되니까 10학급으로 제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10개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학급을 다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 제한 없다고 또 표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올릴 때 한 학년에 7개 반이에요. 큰 학교죠. 또 6개, 한 학년에 6반까지 있고, 7반까지 있고, 적으면 5반,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개 학년씩 올리는 게 제일 낫죠. 신청서 제출할 때, 한 개 학년씩. 그래서 저는 저학년, 그래서 여기는 1학년만 뭐 1학년 5반, 3학년 5반이면 10개 올려도 되겠네요. 5반 2개 학년 있으면. 근데 1학년이 7개 반이에요. 그래서 7개 반만 올릴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좀 올리기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이 선택에 굉장히 헷갈려요. 1학년인데 반이 아니고 또 1학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학년이면 선택도 그냥 1학년 이렇게 2번 했고요. 또 이 반은 여기서 입력을 해줘요.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그냥 이게 제 방식인데요. 이게 시작 시간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추면 그 담임 선생님들하고 또 부장님하고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7월에 수업할 건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맞춰서 올리려면 너무 복잡해져요. 근데 정확하게 맞춰서 올려놨는데 2월 뭐 강의 전날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둘이 뭐 2반이랑 3반이랑 수업 바꿀게요. 또 그래요. 그래서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정해진 시간에 만약에 뭐 2월 28일 날, 이거는, 네, 만약에 뭐 이거 치는 게 더 빨라요. 그 선택하는 것보다. 2016, 이게 그, 키보드로 저는 쳤어요. 07, 뭐, 10월. 2026년 07, 10월. 제가 이때 신청을 했는데, 시작 시간이 9시부터 수업 시작이면 종료 시간은 자동으로 뜨고요. 연강필요 요거는 제가 표시 하나 해서 내봤는데, 확인 안 해주시더라고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굳이 사용 기능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종료 시간이 자동으로 뜨고요. 요렇게, 총 인원은 그냥 뭐 비슷하게 써요. 이게 왜냐면 또 변동이 있어요, 인원도.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히 1학년 나눠요. 전체에서 그냥 나눠서 22명 다 쓰고요. 네, 이 시간표 다 작성을 해요. 1, 2, 3, 4, 5, 6, 7 교시 해서 올려요.
이게 1교시 전체를 하기보다는 1, 2, 3, 4, 5, 6, 7을 하면 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5, 6, 7을 해서 제출하고요. 또 2학년도 신청하고 싶으면 2학년도 제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내가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해도 되는데, 30학급을 했더니, 정말 외부 강사님들을 받고, 보내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게, 사진은 물론 담임선생님들이 찍어서 주시기 때문에 저를 거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외부 강사님들을, 교실 안내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30학급 신청을 했고요. 올해는 11학급만 했어요. 5학년 하고 6학년만. 11개 반. 그래서 5학년 한 번 보내고 6학년 한 번 제출하고 해서 두 개 학년만 할 거예요, 올해는. 강사님들 다 안내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1, 2, 3, 4학년 수업 요청이 있어서 내가 전학년 수업을 한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이걸로 한 1시간 가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 2, 3, 4학년을 외부 강사 시간으로.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저는 보건 학교가 크잖아요. 1인 배치거든요. 정말 네 힘들더라고요. 바쁘더라고요. 7개 반 다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보건 수업 시간을요. 외부 강사님을 5시간을 넣었어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안 보이네요. 지금 이게 보건 수업 그 시트가 시트가 안 보여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이제 공람문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람문서 지금 결제 문서 처리하는 방법을 좀 어느 정도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람문서는 클릭을 하면 이제 공람문서는 제가 지금 70개를 봐야 돼요. 70개 정말 많죠. 근데 이 문서는 어, 저도 제 문서를 공람을 해서 다른 선생님들께 공람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뭐 학생건강중앙지원단을 모집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도 모집하고요, 수석 선생님도 모집을 한대요. 그러면은 공람을 하면 좋겠죠. 왜냐면 수석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계셔요. 그러면 과제카드는 이렇게 건강관리 활동에 넣고요. 공람에다가 교장 선생님 넣을까 봐요. 우리 교장 선생님 하고 또 수석 선생님이 이렇게 우측으로 옮겨서 버튼을 옮겨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남 이 해서 교장 선생님, 수석 선생님, 수석 교사 이렇게 공람이 지정이 됐어요. 이 상태로 문서 처리를 누르면 이 두 분께는 공람 문서 하면서 이 문서가 확인이 되세요. 저가 지금 70개 확인되는 것처럼. 이 70개는 누군가가 저에게 같이 보자라고 공람해 주신 문서예요. 근데, 보면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그 제목만 봐요. 이거를 일일이 열어서 매뉴얼, 내 지침 확인하듯이 보진 않아요. 내가 담당자가 아닌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뭐, 경기도 교육감 고문 변호사 현황 안내래요. 이거는 확인만 하고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딱 봤더니 제일 관심에 딱 제 눈에 띄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쭉쭉 읽어요. 쭉쭉 읽으면서 음, 이제 이 제목만 주로는 저는 봐요.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 다 열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제목 위주로 나하고 관련된 게 있나? 뭐 그거를 좀 보고요. 여기 봤더니 우리 교무부장님이 학년 초에 필수 안내장 배부한다고 교무부장님이 올리신 문서를 공유를 해놨어요. 공람을 해놨어요. 공람. 그러면 여기 보건 관련된 게 있나? 그걸 한번 살펴봐요. 제 거는 제가 보낸다고 했어요. 교무부장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보내겠습니다 했고요. 요거 개인정보 수집만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는 건강기록부는 해주셨네요. 학생 건강기록부만 제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안내와 또 그런 서명 받는 것까지, 일괄 동의서 받는 것까지 이제 단체로 해주셨네요. 이거 잘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확인한 거예요. 우리 교무부장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람 문서는 처리가 됩니다. 공람 의견 특별한 거 없죠. 확인 버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가 되니까 70개에서 69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제가 봐야 될 게 음,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자료 집계, 학교 공기질을
행정실에 사는 데도 있고 보건실에 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담당자가 보건실로 되어져 있지만 학교 공개질 측정 기초자료 이 자료 집계가 온 것은 제가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발령받았을 때. 그래서, 왜냐면, 신축 여부, 3년 이내 증축, 리모델링 수, 이런 거, 기숙사 유무, 이런 게, 특별 점검 사유, 이런 게 제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주셨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서 계장님이 입력하고 행정실장님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저한테 공람을 해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서 버튼을 눌러서 처리했어요. 이거 잘 올려주셨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른 거 저하고 관련된 거 확인을 해봐요. 특별한 거 없어요. 화재 뭐 관리 잘하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전체 클릭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체 클릭을 해서 일괄 처리 버튼. 선택하신 공람 문서를 일괄 처리하시겠습니까? 확인. 야, 그러면 공람 대기 없어요. 공람 대기는 이제 0이 됐어요. 저 오늘 되게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공람 70개 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문서 관리에서 공람 완료를 보면 다 완료함에 넣은 거예요. 완료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완료함에서 이 완료함으로 보내놓는 거죠. 대기하면서 완료함으로 보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서를 찾는 것까지만 하나 보여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 문서를 작년 문서를 보는 방법이 있지만 또 문서함의 문서 등록 대장을 클릭을 하면 이 문서 안에서 우리 학교로 온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보낸 혹은 내부로 올린 그런 모든 문서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서, 어느 분한테 어떤 공문이 갔고, 또,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한테 올 공문이 있어요. 제가 연구회 활동을 하는데, 그 연구회 뭐 공문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보냈대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잘못 갔나? 담당자 지정이 잘못됐나?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서 등록 대장에 가서 이제 제목으로 뭐 연구에 쳐볼까요? 한번 뭐 있나? 연구에. 연구에 뭐 다중 검색을 해봤더니 연구에만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뭐 교육정책연구회 회원 모집 또 뭐 어떤 연구회 교육한 표창 대상자 알림 이런 연구회 공문이 와요. 여기서 제가 찾았던 공문을 찾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 문서 담당자 이거 지정해 주시는 분이 교무실에 계시거든요. 교무실에 처리해 주신 분 성함이 떠요. 이분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제가 담당인데 잘못 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저로 다시 지정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이긴 한데 보니까 유치원으로 온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구문이 있을 수 있어요. 유치원과 학교는 기간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 유치원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유치원으로 보낼 때 이것도 교무실 담당 이거 예, 접수해주신 고위공무직 실무사님께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유치원으로 온 것 같다. 이걸 확인 한번 해달라. 아니면 유치원으로 재지정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서로 받기 싫어하는 공문들 그런 거는 좀 미리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공문을 재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제가 결제 경로 지정에서 결제 경로 지정 아까 알려드린다고 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제 경로 지정에서 저한테 업무 담당이 잘못된 거는 제가 그냥 지정해서 유치원으로 보내기도 해요. 3년이 됐으니까 그런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실수로 저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무실 실무사님들도 정말 바쁘세요. 일이 많으시고 해서 제가 올려드려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만, 네, 유치원만 클릭을 해서 선생님이 담당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빼버려요. 그러면 이 뭐뭐 선생님으로 업무관리자가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저한테 이 공문이 안 보여요. 이선 선생님께로 관리자 가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 확인도 안 뜨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경로는 아마 조회하면 뜨긴 뜰 건데, 이제 제가 보내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결제선이 있어요. 이게 나의 결제선을 보면, 어, 나의 결제선, 나의 결제선으로 결제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받은 문서라 나의 결제서가 안 되네요. 보이지가 않네요. 표준 서식에서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결제 경로를 지정을 할 때, 여기서 제가 이제 나의 결제선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업무 구입, 저는 이제 실장님, 업무 구입 이거 하나는 교감생님까지만 넣네요. 자료 집계는 교감생님만. 또 이렇게 기본 업무는 저 교감생님, 교장생님.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업무 결제를 부장님 한 분 넣어볼게요. 부장님을 넣을 거예요. 저는 뺐지만, 우리 부장님을 여기다 넣어서, 자, 이동을 했어요. 지금 박某某 선생님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더니 여기 4번으로 가셨거든요. 요거를 4번을 클릭을 해서 좀 내려줄 거예요. 부장님은 결제가 아니고요. 이 부장님을 아래쪽으로 좀 발이 잡히시구나, 이거는. 내리면서, 내려, 내려가지고, 네, 박某某 선생님을 지금 저 위로 놓았어요. 저, 박, 저 이름, 그 다음에 박某某 선생님, 교감생님, 교장선생님. 지금 처리가 됐잖아요. 이 상태로 나의 결제선, 업무, 뭐, 2016, 결제 라인, 2016, 업무, 이렇게 해볼게요. 2016 업무. 업무라는 이 결제선 이름 해서 저장을 누르면 이게 저장이 돼요. 결제선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업무는 원래 제가 사용했던 건데 2016 업무라는 결제선이 생겼고요. 요거가 제가 방금 새로 설정한 그 결제 라인으로 잘 뜨네요. 2016 업무의 결제 라인으로 제가 올릴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제 경로가 박은정 부장님, 교감생님,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잘 떴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 입력하고 본문 작성하고는 3차씩 조금 쉬셨다가 음,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을 것 같은데 이게 공유가 된다고 하네요. 그 영상이 그걸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음. 이제 쉬는 시간 10분 보내시면 되는데요. 쉬는 시간, 네, 저는 그걸 할게요. 새로 시작하시기 전까지 질문 올라온 거나 궁금한 거를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시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말도 빠르고 준비한 것이 잘 전달이 됐나 고민이 되는데, 음, 남은 8분 동안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저하고 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셔도 되고요. 다녀오시면서 쉬셔야 되는 분들은 편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음, 방역 물품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돼서 없어요. 그러면 사면 돼요. 주문하시면 됩니다. 막 당장 응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학교에서는 이게 병원은 응급이잖아요, 병원은. 지금 내가 당장 해놔야 퇴근을 할 수가 있는 응급인데, 사시면 돼요. 지금은 어차피 못 사시잖아요. 왜냐면 그거잖아요. 나이스 인증서가 없으니까 품위 못 올리시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월 첫 주나 뭐 둘째 주 안에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문을 올려서 사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거래 뭐 지마켓이라든지, 뭐 11번가라든지 아니면 힐링샘에서 감염병 물품을 다 팔아요. 힐링샘에서 약도 팔고요. 또 보건교육 자료도 팔고요. 또 그 의약품, 뭐 예병 예방물품, 또 심지어 친구도 팔고요. 구매할 수 있고요. 또 저는 키 몸무게 측정기도 샀거든요. 큰 의료기기 이런 것도 힐링샘에서 샀는데 천사방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한 번에 품위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세트도 힐링쌤에 올라 있는 거 너무 좋고 그래서 한 번에 옮기는데 거기서 감염병 물품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담아놓으면 좋아요. 장바구니에 그 방역 물품들을 지금 미리 담아놓으면 기한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품위서 올리는 거는 사차시 아마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거 잘 들으셔서 올리시고요. 라이스 권한은 3월 첫 주에 보통 해주실 것 같아요. 공문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방학 기간 동안 온 공문이 저는 지금 선생님들하고 같이 처리를 하려고 보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전임자가 선생님들을 위하신다고 이거를 다 결제 긴급 문서를 0을 해놓고 가면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매뉴얼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어, 문서 관리, 문서 관리 내문서함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 내가 받은 문서, 내 문서함에 기한한 문서는 내가 올린 문서고요. 어, 접사 문서에 있네요. 접사 문서는 내가 받은 문서예요. 그러니까 내 문서한, 접수한 문서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셔서, 복원해서 받은 문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서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문서를. 남은 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진영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여기 에듀파인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 구글 시트를 보여달라고 컨닝하신다 그래서 제가 열어놓을게요. 요 링크는 못 드려요. 왜냐면 이게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드리긴 힘든데, 좀 이렇게 막 시트를 제 맘대로 만들어요.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안전공제에는 담당자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학교에서. 선생님 따로 업무는 안 해요. 뭐 과정통신문을 보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 안 내놓은 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이거 보고 알아서 잘 하세요. 제가 특별히 이걸로 뭐 일을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컨닝을 하신다 그래서 마음껏 보세요. 음, 저는 이게 감염병 발생 현황, 요거는 코로나 같은 거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반별로 인원수 1번부터 10번까지 인원수 맞게 발생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전체 현황 파악을 해요. 매뉴얼 또 주요 지침 요약해놓고 개인적인 업무 방식입니다. 등교주 이제 학생이 오늘 몇 명이었는지 매일 오전 확인하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색은 완치된 애들, 오늘 발생한 애들. 날짜 있네요. 3월 3일, 3월 7일 발생. 그래서 10명이다. 그러면 1학년 4반에 10명 발생자가 한 바퀴 돈 거예요. 11번째죠. 두 바퀴 돌면 20명이잖아요. 이 반은 전원 다 걸린 거예요. 코로나. 코로나 때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료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해드릴게요. 정말 잘 잊어버려가지고. 업무부터 강의한 전체를 PDF로 지금 드릴게요. 공유를 중지할게요. 우리 이제 또 2분 동안 쉬시고요.